자,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남았고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남았어요. 역함수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쪽 단은 좀 가벼워요. 다행이죠. 수학은 제일 어려운 걸 지금 너희들이 한 거야. 함수가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고 니네한테 설명했던 거 고3반에서도 그거였고 최종반에서도 그거였어.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수능 문제를 풀어서 그렇지. 애들이 끄떡끄떡하고 있더라고. 왜 선생님이 그 설명을 다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 합성함수, 역함수가 등장한 문제가 최근 5개년 동안 뒤져보잖아. 전부 다 문제의 번호가 주키나 아니면 킬러밖에 없어. 그 문제를 풀려면 알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걔들도 그랬고 니들도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 S방 같은 경우 그걸 던졌어. 풀어라고. 수투 문제를. 풀지 모르겠네. 해보자고. 자, 남은 단어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유리식부터 설명할게요.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분수식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수식은 뭔데? 분수식이란 간단해요.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x분의 1이라 했지. x 더하기 3분의 7이라 했지. 2x-1분의 5 더하기 1이라 했지. 등등등. 따라해봐.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 다시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 마스크 벗어도 돼요. 나 지금 당황스럽고 있어요. 저 저번에 다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벗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왔는데 나 혼자 벗고 있는 거야. 아니 심지어 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나만 벗고 있어. 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나 뭐 잘못한 사람 같아.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벗어도 된다고. 야, 잘생긴 준서야. 너 좀 벗어라 임마. 할게요. 무슨 식이나요? 아이고 배울 점. 배울 건데. 첫 번째.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한글로 할게요.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얘는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생소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생소할 거고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설명할 거야. 차수 낮추기.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항등식, 가비엘이 이런 것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다른 건 필요 없다. 뺑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 통분이라고 부르지 않니? 분모를 A 곱하기 B로 통분을 해놨잖아. 통분이라고 부르거든. 이 통분의 역과정, 역연산. 얘를 부분분수 분해라고 불러요. 부분분수 분해. 한번 읽어볼래? 부분분수 분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수 낮추기. 세 번째는 상등식과 가비엘이 이것이 있어요. 그 배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할게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차수 낮추기. 1번.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1. 분수식이죠? 분모의 변수가 있는 식. 분수식. 이것처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차수를 다운시키십시오. 함수로 그릴 때도 그게 편하고 적분을 할 때도 그게 편하고 다양한 식에도 이용이 되는 거니까 차수를 낮출 거야. 1차식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 있으면 x 더하기를 다시 쓰세요. 다시 쓰고 위에 있는 게 2x로 출발을 했잖아. 앞에를 2로 붙여요. 2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 정도로 하면 되지. 분모가 한 개 있고 분자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너분의 너는 찍기로 했잖아. 2 빼기 x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쓰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죠? 그겁니다.
차수 낮추기 하고 있어요. 더 해볼까요?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이 차수 낮추기를 하려면 방법이 여러 개일 텐데 뭐 이렇게 한다 치자. 뭐 위에 것처럼 x 더하기 다시 쓰라면서요. 그랬지. 일단 2x 제곱을 맞춥시다. 그럼 여기다가 2x를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럼 2x 제곱이 되고 여기 하면 2x잖아. 2x니까 마이너스 5x를 쓰고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이것뿐이 이거를 합니다. 2x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아직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여전히 약간 1차가 되니까 한 번 더 낮추기로 해요. 2x가 되고 x 더하기 1분의 다시 쓴다. 다시 쓴다. 다시 써요. x 더하기를 다시 썼지.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로 맞춰준다. 마이너스 5x 빼기 5가 돼. 더하기 6을 하면 돼. 너는 2x 너분의 너를 하면 마이너스 5 너분의 너를 하면 x 더하기 1분의 6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거든. 근데 혹시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5 하면 편리할까? 방식을 직접 나누면 돼. 직접 나누면 돼. 여기 지금 봤죠? 봤죠? 이 과정을 왼쪽에 내볼게.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곱과 나머지로 표현할 생각이에요.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너를 x 더하기 1로 나눌 때 곱과 나머지로 써보자. 그러면 이게 2x로 맞춰야죠. 이거 잘하잖아요. 2x제곱 더하기 2x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1 나머지가 아니죠. 1차식으로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됐죠.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2x 빼기 5고요. 나머지가 6 이렇게 된 거 아니니? 됐지? 여기까지 했지? 우리가 할 게 2분이셨어. x 더하기 1로 나눌 때 간단히 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야. 너를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지. 한 방에 끝나지? 너분의 너를 하면 2x-5 너분의 너를 하면 x 더하기 1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 그 소리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차수를 다운시키는 작업을 계속 연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1차식으로 돼 있을 때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면 좋아. 근데 여기가 2차 이상이 막 나왔잖아.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이상이 막 나왔을 때는 직접 나눌 셈을 하면 편해진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차수 낮추기를 메모하시고 좋네요. 이제 얘 2번이요. 얘 2번은 기분분수 분해를 할게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수원에서 또 나오고요. 미적분 적분에서 또 나오죠. 수학화 분수식에서 나오고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분수식을 계산을 할 때 앞으로 쓰이게 되는 것들을 다 배우는 거니까 앞으로 쓰이게 된다는 말은 당연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겠죠. 이해했죠?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해보자고. 2번. 이거는 부분분수 분해를 할 거예요. 부분분수 분해요. 바보변진 아니에요. 부분분수 분해를 할 거니까. 그 부분분수 분해가 어떤 틀이었냐면 앞뒤 곱한 것분의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오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부분분수 분해가 뭐의 역연산? 통분의 역연산. 그랬죠? 통분의 역연산인 거예요. 부분분수 분해. 합시다. 한 문제씩 해볼게요. x에 x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을 봅시다.
얘를 부분분수 분해로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거거든. 앞뒤 곱한 것 분해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죠. 앞뒤 곱한 것 분해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쓸 거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얘는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숫자에서도 말이다.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지.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지. 그러면 이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쓴다.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져.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 써먹을 거야. 또 해보자. x 더하기 2 할게요. 분의 1 이런 거. 자, 너는요.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걸 뺐지. 안 나왔지?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냐?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야? 2잖아. 2. 안 나왔으니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고 2분의 1을 그럼 너는 앞에는 2분의 1이 그대로 있고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수열에 또 나와요. 적분에 또 나와요. 못 피합니다 이거. 좀 재수없는 거 할게요. x 더하기 2분의 3 같은 거 봅시다. 그럴 수 있겠죠.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를 빼게 되면 2여야 하잖아. 근데 얘가 2가 아니지. 3이잖니. 그러니까 뭐로 바꿔요? 2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원래 3이었잖아. 3이니까 앞에 2분의 3을 곱하면 똑같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2분의 3은 그대로 두고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분수 분해하는 목적은 얘처럼 지우기 작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얘처럼 지우기 작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곧 이제 예를 들겠죠. 위에 거를 그대로 두고요. 아래 거에서도 그대로 둘게요. 여기를 1로 다시 바꾸고 이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 분자로 올리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를 그대로 둘게. 지우고 x분의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랬었죠. 얘는 항등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통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걔를 예측해 보면 얘는 항상 x분의 a랑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b 형태로 항상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이 통분하게 되는 순간 분모의 곱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얘를 이제 거꾸로 푸는 거지. 첫 번째 방법. 직접 통분해서 푸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해요. ax 더하기 a 이렇게 곱해요. bx x에 x 더하기 1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n 이렇게 됐죠. 근데 분모끼리 지금 같으니까 분자끼리도 같아야 돼. 분자가 여기 1이잖아. 분자가 1이니까 얘가 1이어야지. B가 1이라면 A는 1. 얘가 빵이어야 되잖아요. X의 개수가 없어야죠. X의 개수가 없으니까 A는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괜찮아요? A는 1, B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거라서 네가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 됐니? 거꾸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부분분수 분해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분분수 분해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거 어디 쓸게? x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태였어요. 뭐 집어넣고 계산하면 똑같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다시 쓸게. x에 x 더하기 1 분의 1 b가
x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b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a, b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처럼 통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a 구하고 싶으면 x 곱하고 싶지 않나요? 네, 이렇게 볼게. 슬슬 졸려요 우리. 쉴 겁니다. a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x 곱하고 싶지 않니? x를 곱하게 되는 순간 날아갈 거고 여기 x가 살고 여기 x가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있는 식도 항등식, x를 곱한 식도 항등식일 거라고. 그러면 이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사라지지. 여기는 a지. 그렇잖아. 여기 x를 곱하는 순간 이게 사라졌지. x는 0 집어넣으면 1일 거 아니야. a는 1이지. 이 구조 잘 봐. 이거 손가락 가리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a를 구하고 싶으면 양쪽에 뭐 곱했어? x 곱했지. x를 곱하게 되는 순간 a 밑에 있던 x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니? 그죠? 그래 놓고 여기 x를 곱했기 때문에 x 대신 0을 집어넣을 거야. x 대신 0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a 밑에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0을 집어넣었지. 0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쨌든 없어져. 없어지고 a가 남고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러면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b를 구하고 싶지 않니? b를 구하고 싶으면 뭘 곱할까? x 더하기 1을 곱하는 게 낫겠지. x 더하기 1을 곱해. 얘는 사라졌지. 여기다 x 더하기 1을 곱했지. 여기다 x 더하기 1을 곱했지.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지. 이 상태에서 b를 구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사라지고 여기는 b밖에 안 남고 손가락으로 딱 지운 상태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돌아간 판 알겠어요? x를 곱하고 x 더하기 1을 곱하고 다시 연습 집중. x 더하기 1 계산해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x 더하기 1분의 b가 있다. 조금 빨리 해볼게. 하나 건너뛰어서 a 구하고 싶잖아. x 곱했지. 0 집어넣을 거지. 여기는 빵, 여기는 a. 보여? 그 x를 손가락으로 가렸지. x 밑에 있는 x 손가락으로 가렸잖아. x는 뭐 집어넣어? 0. 이 분모를 0 되게 x가 0 집어넣는다고. a는 1. b 구하고 싶어? x 더하기 1을 곱했잖아. x 더하기 1을 곱하면 얘는 사라지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넌 필요 없고 얘는 사라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지. b는 마이너스 1. 됐어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 가리기 방법이라고 해요.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해. 헤비사이드의 방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얘는 워낙에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것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분수 분해가 낫겠다 싶고 얘도 한번 해볼게. 나는요. x분의 a로 찍고 x 더하기 2분의 b로 찢어서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얘를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통분이랑 손가락 가리기 방법이 있겠지. 통분을 해보면 x에 x 더하기 2가 되고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할 거고요. a 더하기 b의 x가 되고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분자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이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제로여야 되잖아. 이게 제로라는 말은 a가 2분의 1인데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잖아. a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고 가장 합당한 풀이지. 항등식으로 풀었어. 가장 생각이 잘 나는 풀이야.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이번엔 x에 x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되고 x분의 a x 더하기 2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는 건 바보짓이야. 또 한 번 해보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곱할 거야? x를 곱할 거지. x를 곱해놓고 x에 0 집어넣을 거잖아. 0 집어넣게 되면 이쪽을 신경 쓸 필요 없고 a밖에 안 남았고 x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x에 0을 집어넣는 순간 2분의 1이지. a는 2분의 1. 암산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 b를 구하고 싶어? x 더하기 2를 곱했지. x 더하기 2를 곱하면 b만 남았고 여기 x 더하기 2가 곱해져 있고 손가락으로 가렸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돼. 항등식으로도 되고 손가락 가리기 방법도 되지만 이거의 경우는 아까처럼 부분수 분해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하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 그럼 이거 약간 대형사고다. 부분분수 분해를 하고 싶으면 뺄셈의 형태로 뭘 바꾸라는 얘기여서 너를 하려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a라 쓰고 더하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b라고 쓰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을 제일 나는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를 쓰게 되잖아. 형식으로 풀어주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이라고 써놓고 항등식을 풀면 이제 난리 났죠. 이거랑 여기 그 뭐냐 여기다가 x 더하기 3을 곱해야 되잖아. a에다가 x 더하기 3 곱하고 b에다가 x 더하기 1 곱하면 되죠. 이렇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이 됐고요. 문자는 a 더하기 b의 x, 3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게 이제 1이어야 되는 거잖아. 1이어야 되고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는 0이고 너는 1이고 그래서 이제 연립방을 좀 풀어야죠. a 더하기 b는 빵이고요. 3a 더하기 b가 1이래요. 아래에서 위에 거를 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면 2a 얘가 1. b는 아니 a구나.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을 묶으면 여기가 1,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궁금증이 이제 들죠. 아니 왜 저렇게 만듭니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왜 자꾸 저렇게 만드네요? 이상한데요? 그걸 해볼게. fx를 x에 x 더하기 1분의 1일 때 f의 1, f의 2, f의 100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해. 아니 생각을 해봐. F1부터 계산을 해보잖아.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고 100을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101분의 1인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두면. 공부를 해서 할 거야? 안 되잖아.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뺄셈의 형태로 식을 정리하는 거야. 무슨 형태로? 뺄셈의 형태로 정리하게 되는 거야. 그때 좋은 게 분수 분해라는 거거든. 얘를 이제 밖으로 가.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으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합시다. 이렇게. 그 F1이라는 것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늘 집어넣는 거죠. 더하기. F2라는 것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돼요. 100을 집어넣어요.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죠? 이렇게 되면 좀 편해. 얘가 이렇게 사라지거든. 쓱쓱. 싹싹. 이렇게 사라지거든. 규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사라졌을 거야. 해보면 1 빼기 101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고. 왜 바꾸는지 알겠죠? 수점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것만을 합해라라고 단독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 이걸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하면 돼.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잖아. 원문수 분해를 하는 거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너도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잖아. 똑같이 바꾸는 거지 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바꾼다. 이렇게 쭉 가서 얘도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왔어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꾼다. 찍 없어지니까 예 이렇게 쓰는 거야. 왜 뺄셈 형태로 바꾸는지 알겠죠? 네. 귀찮은 게 또 있어요. 얘 3번 해놓고 쓸게요. 뺄셈 형태로 바꾸는 아까 연습했던 걸 복습해 가면서 쓰고 있어. fx x 더하기 2 3 공부할까? 아까 봤던 게 이게 있었을 거예요. f의 1
수열을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지금은 수열을 모르니까 시그마부터 설명하면 또 밤새 설명해야 되잖아. 밤새 설명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힘들고 너희들은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 안 되니까 수열은 그때 수원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얘는 말이다. 일단 그냥 집어넣어서는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뺄셈 형태로 식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분분수 분해가 낫겠구나.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오면 부분분수 분해가 되는데 안 나왔잖니. 2로 바꿔. 2분의 3을 곱해. 이렇게 fx를 정리하러 가요. 2분의 3이 됐죠? 이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이 되겠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었어. 뺄셈 형태로 식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대입하다 보면 뭐 사라지겠지 뭐. 근데 말이다. 이 식을 그냥 구름이라고 해볼게. 집중. 2분의 3 곱하기 구름 1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 2분의 3 곱하기 구름 2 여기다 2 집어넣는 거 2분의 3 곱하기 구름 3 여기다 3 집어넣는 걸 쭉 더하는 거잖아. 앞에 2분의 3이 묶이지 않니? 묶이잖아. 묶이니까 2분의 3 앞으로 묶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 더하기 2 집어넣는 거 더하기 3 집어넣는 거 더하기 99 집어넣는 거 더하기 100 집어넣는 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여기가 한 칸 차이가 아니다. 두 칸 차이인 걸 조심하세요. 1을 집어넣게 되면 1분의 1 빼기 여기다 2 더했어 3분의 1 이게 F1이죠. F가 같은 뜻이죠. 더하기 2 집어넣어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나 더 할까요? 3분의 1 빼기 얼마? 옳지 5분의 1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99를 넣어요. 99를 넣으면 99분의 1 빼기 여기 2 더할 거니까 10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1 빼기 10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는데 두 칸 차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해야 돼. 한 칸 차이면 쭈루룩 지워지는데 두 칸 차이면 막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거든요. 왜냐면 얘는 지워질 게 없지. 얘는 한 칸 건너서 앞에 거랑 지워져. 이것도 지워질 게 없어요. 나쁜 놈이죠. 지워질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도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지워져.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이런 거니까 이 앞에 거 두 개 지워졌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한 칸 건너서 앞에 거니까. 이건 지워지고 앞에 거 두 개 남고요. 뒤에 거 두 개 남아요. 이게 결과가 2분의 3에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1분의 1 빼기 10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뺄셈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겠고 그거를 우리는 부분분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고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얘 4번이에요. 왜 이렇게 떠들지? f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네, 1 이걸 봅시다. 얘가 아까 뺄셈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한번 구경했어요. 얘를 분리하는 방법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x 더하기 1분의 a x 더하기 2분의 b x 더하기 3분의 c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해 봤댔자 막 대입부 더하잖아. 막 대입부 더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걸 알아. 이렇게 분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지. 얘가 x 더하기 1 동그래도 되고 물론 x 더하기 3이 돼서 우리 1 되는 거니까 a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1을 곱해 b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2를 곱해 c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3을 곱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a 구하고 싶잖아. x 더하기 1을 곱했잖아.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요거 지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b를 구하고 싶잖아. x 더하기 2를 곱해. x 더하기 1을 곱하면 여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2, x 더하기 1을 지웠잖아.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자, 해볼까? a라는 건 a 밑에 있는 것을 가린다. 0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이랑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고. 괜찮니? 그 다음에 b를 구하자. x 더하기 2를 곱했죠? x 더하기 2를 곱했으니까 이건 사라졌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 근데 x 더하기 3을 곱해. x 더하기 3을 곱하면 이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대입부 더할 때는 소용이 없다고. 지워지는 게 없어서. 그래서 대입부 더하는 형태를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로 봐야 돼. 네.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a라 쓰고 x 더하기 2, x 더하기 3, b라고 쓰고 얘가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니다. 얘는 그냥 통분합시다.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고 아니죠. 통분하게 되면 a에다가 x 더하기 3이 남을 거고 b에다가 x 더하기 1이 남을 거고 이렇게 그렇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보실 거예요. 보실 거야. 칠 수 있어. a 더하기 b에 나한테 하는 말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분자가 1이래. 얘가 1. 그러면 3a 더하기 b가 1이고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죠. x의 계수 제로니까 그럼 위에서 할 걸 뺍니다. 2a가 1 되고요.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이것도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왜 바꾸는지 알겠죠? 이렇게 뺄셈 형태로 식이 정리되는 게 편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을 지금 변신시켜 보면 2분의 1을 묶었잖아.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숫자 노름이라서 할만합니다.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식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고 이때 f의 1, f의 2, f의 10까지만 합시다. 이거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를 구름이라고 하잖아.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은 것, 구름 1.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2 집어넣은 것, 구름 2. 이거를 쭉 더하는 거겠니? 10개를.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묶어 놓고 해도 되는 거니까 2분의 1 앞으로 묶어 놓고 합시다. 여기다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여기다 1 대입해요. 3 곱하기 4분의 1 이게 첫 번째 보면 이게 1 집어넣은 거라고. 길어 보이지만. 됐어요? 이게 1 집어넣은 거예요.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3, 4분의 1 빼기 4, 5분의 1. 어우 귀찮아. 그만. 마지막 10 집어넣어요. 10 집어넣으면 12 계기네요. 이렇게 기는 거야. 10을 넣게. 11 곱하기 12분의 1 빼기 12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게 10 집어넣는 거죠. 이제 순차적으로 지워질 거야. 이렇게 지워지잖아. 너도 지워졌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지워졌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계산하면 6분의 1 빼기 12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뺄셈 형태로 식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해. 뺄셈 형태로 식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선생님 위에 거 왜 같이 좀 지랄인데요. 미적분을 가잖아. 적분을 이렇게 걸어. 이 적분을 이렇게 거는 게 편해.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1학년 때 둘 다 가르치는 거야. 뺄셈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얘는 사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단다. 로 가르치는 거라고. 그 문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하다는 뜻. 그렇죠? 쉽시다. 한번 쉬세요. 너무 던지지 마세요. 저쪽은 쉬고 우리는 공부했고 이제 우리가 쉴 차례잖아요. 계속 무분수 분해는 결국 항등식을 세워서 ABC 값을 찾는 방법도 있고 약간 여우같이 뭐 헤비사이드 손가락 가리기 방법 이런 걸 쓸 때도 있고 뭘 대입해서 막 더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분수 분해를 통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몇 가지 좀 팁을 드릴 텐데
막 대입후 더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분해하는 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x 더하기 x 할까? x에다가 x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너는 어떻게 분해해서 상등식을 세워서 푸는 게 좋을까? 이런 주제도 하나 있고요. x에다가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둘 다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수를 요리하는 게 좋을까? 얘는 수학하에서 이런 거를 대놓고 물으면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결국 필요한 단어는 적분이거든요. 근데 적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밑작업에서 이렇게 분수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수학하에서는 가르쳐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얘를 말이다. x분의 a로 쓰고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b라고 쓰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a, b를 찾으러 가면 안 된다. 아까 했던 거를 보면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쓰라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분해를 해서 a, b를 풀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건 될 수도 있고 막.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하고요. 통분에다 쳐요. 잘 들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외우는 애들이 많아. bx. 네, 그냥 한두 명 맞겠니? x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고요. 이제 풉시다. ax 제곱이요. 2a의 x, 2a에다가 b를 해야죠. 거기에 x 더하기 1 곱하기 a니까 a 이렇게 되지 않니? 그래서 오류 생긴 거 보여? 안 보여? 분자가 1이어야 되잖아. 분자가 1이니까 얘는 1이어야죠. 얘는 0이어야죠. 얘도 0이어야죠. 오류 생겼지? a가 1이면 되면 어떻게 돼?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 안 돼. 이렇게 기억 좀 해줄래? 분모의 모든 인수로 분해가 돼. 뭐라고? 분모의 모든 인수로 분해가 돼. 이렇게 분해. x분의 a, x 더하기 1분의 b,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c 이렇게 분해해야 돼. 그래야 차수.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분해를. 그러니까 통분을 하자니 x에다가 x 더하기 1 이걸 제곱으로 통분을 했잖아. 1의 차수가 받는다. 너에다는 a에 x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하면 되고 너에다는 bx에 x 더하기 1이 되고 너에다는 cx가 돼서 이렇게 써야 차수가 맞죠. 인정할 수 있겠니? 이제 연립 방식을 풀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방등식을 통해서 ABC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위식으로 가면 안 돼. 모든 인수로 분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모든 인수가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제곱이잖아. 1차, 2차 이렇게 쓰라는 얘기다. 이 3차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써야 된다. 이 4차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차, 2차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x, x제곱,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모든 인수를 싹 분해를 해야 돼. 이해했지? 그래. 1학년 때 가끔 나오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내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얘를 할 때요. 이것도 x분의 a를 쓰고 얘는 인수가 x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완전제곱식이 지금 아니잖아. 완전제곱식이 아니니까 x제곱 더하기 1분의 b라고 쓰잖아. 이것도 안 됩니다. 해볼까?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했지. 이렇게 곱해요. a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곱해요. bx x에다가 되는 거 아니야 또? 정신이 있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망했죠? a는 0 a는 0 b는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a는 0이고 b는 1 말이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분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x분의 a가 되고 x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따라해봐. 2차. 다시 2차. 2차면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와야 돼. 그러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이었기에 숫자가 올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차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야 맞아. 그러니까 차수 설계할 때 좀 조심하세요. 얘가 순수하게 3차식이 나왔잖아. 3차식이 나왔으면 3차식을 쓰고 2차식을 쓰면 돼.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가 있어서. 데려가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 6번이요. 얘 6번은 이제 가비에리를 해야 돼. 수원 시간 잠깐 했는데 저기 날려놓겠습니다. 수학과 해보신 분 가비에리 들어보셨나요? 가비에리. 만약에 1번 사람 이름처럼 생겼는데 사람 이름은 아니고 가짜는 더할 가짜고 B는 3대4 할 때 그 B고 리는 법칙이란 소리예요. 가비의 리 소리예요. 숫자라면 되게 잘해. 보통 잘하더라고. 2분의 3, 4분의 6 같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20 곱했으니까요. 이게 더해볼까? 이렇게 더해볼까? 더해보면 6이고 9죠. 그래도 같죠. 더해볼까? 더해볼까? 10분의 15. 그래도 같죠. 이런 것들이 계속 갖게 됩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얘를 문자로 해보면 첫 번째 단계 A분의 B, B분의 C, B분의 C 하잖아요. C분의 D, E분의 F. 이게 같잖아요. 같게 되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또한 같소. 이 말을 할 거야. 근데 분모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반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0이 아니야.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제 이 내용인데 얘는 이렇게 설계하면 돼. 수학에서 같다가 나왔지. 뭐로 같은지 지금 모르잖아. 뭐로 놓고 푸냐면 K로 놓고 풉니다. 따라해봐. K로 놓고 푼다. 다시 K로 놓고 푼다. 같다가 나왔는데 무엇으로 같을지 지금 모르잖아. 그럴 때 보통 K로 놓고 푸는 그런 기술이 좀 있는데 너는 K, 나도 K, 우리는 K 뭐 이렇게 되잖아요. A분의 B는 K고 C분의 D도 K고 2분의 F도 K예요. 쉽다. B는 AK, D는 CK, F는 EK 이렇게 됐죠. 이제 싹 더합니다. 싹 더하면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고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고 K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나눌 수 있을까 보면 0이 아니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고 그때 AK 값은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됐죠? 분모끼리 합하고 분자끼리 합한다. 그게 조소이고 만약에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0이잖아요. 이 식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오른쪽은 0인데 C 어쩌라는 이게 0이냐? 못 써라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원식에 대입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줘요. 보통 위에 거 위주로 좀 나오는 편인데 K로만 놓으면 풀리는 편인데 0이 되는 경우가 등장하면 20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원식 째려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작해서 푼다. 이건 뭐 가계일이라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물통에 물을 넣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참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P, P, Q, Q, R 곱해서 분수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P, Q, R이 되고 P, Q, R이 되고 P, Q, R이 되고 이렇게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분모끼리 합하고 분자끼리 합하는 게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2번째 거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물어봐 주세요. 이제 유리함수 합시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충 하겠잖아요. K는 오는 것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갔다가 나오면 K는 온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풀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4천만에 생기죠. 좋다. 되겠네. 좋아요. 이제 분수함수요. 유리함수? 좀 어렵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같이 얘기해요.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는 뭐 이차함수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분수함수 위주로 얘기를 하세요. 분수함수 정의부터 봅시다. 뭐냐? 여기는 연구가 되게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나중에도 많이 쓰이고요. 가장 많이 읽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면서 막 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집중. y는 x분의 1. 이 그래프. x값이 커지면 y값이 줄고 x값이 작아지면 y값은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얘를 다시 보면 x 곱하기 y가 1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x는 0이 아니겠죠. 함수를 정의하려면 부모가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y가 1이 된다는 말은 잘 생각해봐. x좌표랑 y좌표를 곱했어? 뭐로 해석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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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x좌표랑 y좌표를 곱했다는 말은 넓이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야. 좌표의 곱, 넓이. 따라해. 좌표의 곱. 속삭이지 마죠. 우리 마스크 한번 벗을까요? 좌표의 곱. 달라지는 게 없잖아. 좌표의 곱. 넓이로 해석한다야.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넓이로 해석할 텐데 계속 1입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넓이가 1인 새끼를 계속 모으라는 거지. 지금 가정은 x와 y가 양수일 때만 해볼게. 넓이가 1인 거는 말이다. x좌표가 9면 y좌표가 9분의 1이어야 된다. 찍었지? x좌표가 뭐 할까? 5 정도 할까? 5면은 5분의 1이어야 된다. 이건 너 5분의 1이 너무 크잖아. 씨, 병신아.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 다음에 x좌표가 9분의 1 해볼게요. x좌표가 9분의 1이면 y좌표가 9인 그런 놈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찍혔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듯이 x가 커지면 y값이 작아지고 x값이 작아지면 y값이 엄청 커질 거예요. x값이 1000분의 1이야 봐. y값이 1000잖아. x값이 1조분의 1이야 봐. y값이 1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는 x분의 1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건데 너를 fx라고 해보자. f의 마이너스 x를 해볼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지. 이렇게 f의 마이너스 x를 해보면 그러면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가 f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니? 그렇잖아요.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이었죠.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이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쌍으로 그려야 되겠지. 곡선인데 쌍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쌍으로 나왔죠? 이거를 직각삼곡선 그럽니다. 쌍곡선은 이해가 될 거야. 곡선이 쌍으로 나왔으니까 페어로 나왔으니까 쌍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각은 뭔데요? 직각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 여기 있는 건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 점근선, 점근 다가가는 선. x축으로 다가가는 상태에서 x축과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1조를 집어넣어도 1조분의 1이니까 거의 0이지 0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고
여기가 1조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1조가 된단 말이야. 1조가 되는 건 여기다 y축이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 엄청 큰 값이 되는 거니까. y축이 정근선이 돼서 정근선이 수직인 상태 뭐 이렇게 봐도 좋아. 그래서 직각삼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쌍곡선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거든. 이런 쌍곡선도 있어요. 기하에서 배우는 쌍곡선인데 이런 쌍곡선이 아닌 위에 있는 쌍곡선을 직각삼곡선이라고 부른다. 쌍곡선의 일종인데 좀 특이한 쌍곡선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일단 생김새도 그지 같고 무엇이 생겼냐면 점근선이 생겼거든. 점점 다가가는 선. 따라해봐. 점근선. 아이 보이시죠? 한 사람 목소리보다 작으면 쓰냐? 다시 점근선.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 다가가는 선.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본격적으로 할게요.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분의 1. 이 그래프는 다시 일상면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인지라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예요. y는 x분의 1. 특징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함수는 직각삼각선이에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은 x축, y는 여기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y축, x는 0도 점근선입니다. 자, 점근선을 따지는 요령을 살짝 설명을 할 텐데 이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지.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그랬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x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x가 0만 아니면 항상 연속인 함수. x는 0에서만 끊어져 있는 함수. 따라해봐. x는 0에서만 끊어져 있는 함수. 끊어져 있는 함수를 불연속 함수라고 하거든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인 함수가 돼. 그래서 점근선의 x좌표가 x는 0이었던 이유가 분모를 0 대기 한 x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 x는 0은 절대로 얘는 닿지 못해요. 그런 뜻이야. x는 0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y는 0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냐면 x가 엄청 크대. x가 엄청 크면 y가 0으로 가지 않니? 또 x가 엄청 작대. 마이너스 무한대래. x가 마이너스 1조래. 거의 0이죠. 1조여도 거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엄청 커져도 0이고 x가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커져도 0쪽으로 간단 말이지.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되잖아. 걔를 써보는 게 수에서는 이렇게 돼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요. x분의 1이요. 엄청 큰 거분의 1이 되네요. 거의 0이네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요. x분의 1은요. 거의 0이 올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 이럴 때 이 y는 0이라는 것이 정근선이 된다. 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x가 엄청 커지는데 이게 3으로 가잖아. y는 3이 정근선이 돼. 왜냐면 엄청 커지는데 3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상태라는 거죠. y는 3이 정근선 이렇게 되고 x가 엄청 커지는데 4로 다가간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y는 4가 정근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x는 0과 y는 정근선인 이유는 그러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생략하고요. 됐죠? 두 번째요. 대칭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는 원점 대칭이죠. 왜냐하면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았기 때문에 원점 대칭입니다. 그런 말 했고요. y는 x에도 대칭이에요. 나쁜 놈이죠.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왜요? 해봐 씨. y에서 대칭을 하잖아. y 대신에 x를 꽂고 x 대신에 y를 꽂는 거니까 이게 y는 x 대칭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맞잖아. 했잖아. 이렇게 쓰면 좀 쑥스럽잖아. y는 어쩌고 써봐도 해야지. y는 x분의 1. 자기 자신이 되죠? y는 x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됐다는 말은 애초에 이 함수는 y는 x 대칭이 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원에서 꽂아 돌려도 자기 자신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원함수랑 yx 대칭 함수의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그것도 되고요. 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특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 분의 1. 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미 한 거잖아요. 했는데 마이너스를 털고 계산해보면 여전히 똑같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애초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했다는 거야. 애초에. 이 수직이죠. 이래서 직각삼각선이라고도 해요. 됐어요. y는 마이너스 x. 즉 이 함수는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쌍을 있는 즉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질문이에요. 이 함수 역함수가 있을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이려면 연속함수일 때는 집중,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불연속함수일 때 조심하세요. 불연속함수에도 1대1 대응은 있었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불연속에도 1대1 대응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보면 애초에 정의할 때 집중. 세 번째 갈게요. 애초에 정의할 때 이 함수는 x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정의가 되려면요. 또 y는 x 대칭을 하는 순간 y가 0이 아닌 걸로 바뀌어요. 다시 원함수에서 x가 0 안 되죠. y도 0 안 되죠. y는 0인데 부딪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야. y도 0이 아니야. 시작부터 빼고 시작하라는 얘기지. x는 0 안 돼요. y는 0 안 돼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y는 x 대칭을 해버리는 순간 x는 y분의 1이 돼서 여기 똑같아. x도 0이 아니야. y도 0이 아니야.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인 건 맞잖아.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죠.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잖아. 1대1 함수인 건 맞잖아. 불연속 함수이지만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공역도 y가 0이 제외한 실수 전번이, 치역도 y는 0을 제외한 실수 전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이자 대응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전부 다 y가 0이 아닌 상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있고 역함수를 구해봤댔자 자기 자신이죠. y에서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구나.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아까 이 함수는 x좌표랑 y좌표의 곱이 항상 1을 만족하는 놈을 연결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x좌표랑 y좌표의 곱이 1을 만족하는 걸 잠깐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5, 여기가 5분의 1. 이것도 넓이는 1이에요. 그 다음 빨간색을 끼고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걸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만들어 봅시다. 길이가 얼마인지 보이시나? y는 x와의 교점을 찾은 거죠. y는 x와의 교점을 찾은 거니까 이가 x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잖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여서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는데. 괜찮아? 넓이 여전히 1이잖아요. 그러면 주황색 부분을 이루고 있는 x좌표랑 y좌표의 합을 관찰해 보시고 보라색 부분을 이루고 있는 x좌표랑 y좌표의 합을 관찰해 보세요. 주황색은요 1 더하기 1이니까 합하면 2지. 보라색은요 5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하여튼 크지. 어느 게 작니? 이게 더 작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보자. 얘는 x, y 곱이 항상 1로 일정한 놈이었어요. 양수의 세계에서는요 두 개의 합은 최소값을 가져. 곱이 일정에 합은 최소값을 가져. 언제? 언제? 또 헷갈리죠. x가 양수, y가 양수, 2분의 x 더하기 y
루트 xy보다는 크거나 같다. 왼쪽이 산술평균, 오른쪽이 기하평균. 그랬단 말이에요. 등호 조건이 어땠냐면 두 수가 같을 때 등호 조건이었어.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좀 보기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간다 그랬었죠. 양수의 세개에서요. 두 개의 곱은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곱에 루트를 받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 같잖아.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 같잖아.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잖아. 이렇게. 곱이 일정하니까 합은 최소값을 갖겠지. 언제? 투수가 같을 때.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동그라미가 1이고 세모가 1일 때 합의 최소값은 2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x는 1이고 y가 1일 때. 그것도 관찰할 수 있죠. 여기서. 되겠어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 합이 가장 작은 지점은 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and 원점에서요. 분수함수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최단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단거리. 최단거리. 여길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수함수에 접하는 선을 보면 여기서 접할 거 아니야. 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랬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실제로 재보면 여기 1,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직선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중심으로부터 최단 거리는 여기일 거 아니야. 길이 얼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최단 거리가 된다. 이거 보라색만 봐봐. 보라색 보면 최단 거리가 안 돼. 길잖아, 이게. 이게 제일 작잖아. 최단 거리가 저기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있잖아. 이쪽에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돼서 여기는 수직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니. 얘를 반지름으로 하면 원 하나 만들어. 원이야. 원이다. 원을 만들면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원점으로 그 최단 거리가 너랑 너라는 것도 보일 수 있게 돼요. 됐죠? 접선, 수직, 접점 이걸 이용해서 의미할 거 많죠. 대박 밝게 맞지. 선대칭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선대칭이라고 했습니다. y는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선대칭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x. 약간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형 두 번째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너를 봅시다. 문제 많지 할게. 잘 들으면 문제가 잘 풀릴 거야. 일반 애들은 그러던데. 잘 풀리는데요? 이건 잘 하던데. 그래도 어떨지 모르겠네. 얘는 말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까 했던 기본형은 x, y는 1을 만족하는 상태였어. 얘는 여기서 출발했지? y는 x분의 1. 얘는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해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었지. 위에 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면 곱해서 1 되는 거니까 x가 양수면 y가 양수여야 되고 x가 음수면 y가 음수여야 되고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너는 한꺼번에 여기다 그릴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x가 양수면 양수, y가 음수면 x가 음수면 y가 음수, x가 양수면 y가 양수. 1, 3, 3면에 정의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래 거는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양이면 y가 음수고 x가 음수면 y가 양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좀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 너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얘잖아.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x축 대칭했다는 얘기잖아요. 점선을 x축 대칭하면 너, 점선을 x축 대칭하면 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y축 대칭을 했다고 봐도 좋은 거죠. 이 점선을 y축 대칭하면 너, 점선을 y축 대칭하면 너. 어쨌든 이 원래 있던 기본형 함수에서 x축 대칭을 하거나 y축 대칭을 해도 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봐죠. 흰색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 또한 들어갑니다. 씁시다. 첫 번째. 흰색 그래프가 정근선이 있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도 정근선이 있습니다. 분모가 0 되게 한 x값, 정근선의 x좌표죠. 분모가 0 되게 한 x값이 정근선의 x좌표였다면 x를 무진장 키워요. 무진장 키우면 거의 0이잖아요. 걔가 정근선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y축이 정근선이기도 하고 x축이 정근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는 또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고요. 얘 또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뭐예요? 자기 자신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대칭한 게 조심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연속함수에서는 교점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한 개는 있는 거 아니겠니? 감소함수라면 한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없거나 아니면 있다면 최소한 한 개는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y는 x와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소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인데 이 빨간색의 역함수를 구하면 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되는데 그 교점이 y는 x에게 얘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역함수 때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연속함수일 때 성질인 거였었어. 자, 그렇게 된다. 세 번째요. 얘도 뭐 마찬가지죠, 뭐. 원점에서부터 최단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겠지. 이 지점. 최단 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겠지. 이 지점. 곱해서 1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1이 될 거예요. 왜냐면 네가 y는 마이너스 x와 y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x가 5면 1 되는 거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되겠고 1일 때는 여기가 되겠고 1, 마이너스 2 점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중심으로 원 그려보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기도 해요. 아까 똑같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기본형을 했잖아요. 기본형 2개 짬뽕.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 있어요. y는 x분의 k. x분의 k는 이렇게 해석하겠죠. x 곱하기 y가 k라는 건데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x 곱하기 y가 k라는 건데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즉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숫자 이 k가 양일 때도 있고 음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돌려라! k가 양수일 때는 또 잠시라도 또 깜짝 놀랄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1, 4분면 3, 3분면이니까 여기서 정의되는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k가 양수. 그 다음 너는 x가 양이면 y가 x가 음이면 y가 양이니까 이쪽에서 정의된 함수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k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죠. k가 양일 때는 이렇게, k가 음일 때는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좌표의 곱이 뭐라고? 넓이로 해석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절대값 k가 클수록 한번 따라해봐. 절대값 k가 클수록 넓이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을 때 넓이보다 절대값 k가 크다는 얘기는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넓이가 있어서 이쪽을 지나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말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씁니다.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할 수 있어요.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 파이팅. y는 x분의 1. 아까 이거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써볼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1,1이었죠.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분자를 2로 바꿀게. 이렇게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릴걸.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렸지. 그래놓고 이 점을 한번 찾아볼까? 이 점을 찾아보면 y는 x분의 2라는 놈이랑 y는 x의 교점이에요. x제곱은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거든. 루트 2가 돼서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는 그냥 2가 됩니다. 괜찮죠? 당연한 얘기죠. 1, 쟤는 2. 루트 2, 쟤는 2.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루트 2 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 2가 되겠죠. 길이가. 우씨, 뭐야. 2가 되겠지. 질문이요. y는 x분의 2라는 이 그래프도 y는 x 대칭이 무게지지가 않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게지겠어요? 그럴 리 없죠.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여전히 y는 x 대칭은 무게지지 않겠죠. 왜냐면 2분의 1이 됐다는 말은 이게 안쪽으로 파고들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y는 x 대칭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됐죠? 집중. 그 말은 2x분의 1도 그렇다는 거죠. 분자가 2분의 1짜리인데 내려오면 이게 2x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도 y는 x 대칭은 무게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이래도 무게지지 않겠지. 왜? 3분의 1과 마찬가지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x의 실수배를 한 이런 식을 봐도 항상 x의 개수가 1로 바꿔치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y는 x 대칭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메모해보세요. 곧 다 합니다. 결국은 이거죠. y는 x분의 k 이 그래프는 y는 x 대칭입니다. 이거죠.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얘기인데 얘를 실전에서 만나면 맨날 헷갈려 하더라고. 이 말이 나오면. 그래서 굳이 얘기했어요. 네모 2번이요. 평행이동. 고쳐요. 보실 거예요. 평행이동. 근데 기본 영어 배우면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쉬운 거 하나 보실게요. y는 아까 3x 분의 1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해보자. 식을 써보면 y는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쓰고 분의 1이라고 쓰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근선의 교점이 0,0이었어요. 0,0이고 x분의 3분의 1을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정근선의 교점은 0,0이에요. x는 0, y는 0이 정근선이었겠죠.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0,0인데 평행이동을 x축으로 3만큼 y축 2만큼 평행이동 했잖아요. 정근선의 교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 2만큼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정선의 교점이 이렇게 갑니다.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 그래프를 폐기이동했으니까 이 그래프도 이런 게 있다는 게 뻔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오리지널 함수를 찾고 걔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거든요. 출제하는 새끼들이 출제하는 분들이 이렇게만 낼 리가 없단 말이지. 이렇게 내거든요. 이제 y는 3x 빼기 9분의 1 더하기 2니까 문제를 만들려고 통분하고 있다. 3x 빼기 9분의 6x 빼기 18이니까 6x 빼기 17 하면 되나요? 뭐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요. 이렇게 저쪽에 볼게요. 정화를 이제 이렇게 냅니다. y는 아이고야 필이 그냥 쏙 들어왔네. 3x 빼기 9분의 6x 마이너스 17.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제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분석하러 가야 돼. 여기를 잠깐 볼래요? 얘 정근선의 교점이 3,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근선이 x는 3이 정근선이고 y는 2가 정근선이니까 3,2가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한 거 아니겠니? 얘도 똑같다. 분모를 연대기한 x값이 뭐예요? 3이죠. 그게 정근선의 교점의 x값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손나 키워? x를 손나 키우면 거의 2 아니니? 왜냐면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2였던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올래요? 얘도 분모를 연대기한 x값은 여전히 얼마냐? 3이지. 그러니까 정근선 교점의 x좌표는 3이 되고요. x는 3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매우 키울 거야. x를 키울 건데 x를 키웠을 때 얼마가 되는지 지금 봐야 되잖아. 걔를 이 상태로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분모 문제를 x로 나눠봐. 6 빼기 x분의 17 3 빼기 x분의 9 x를 무지무지 키워요? 거의 0이죠. 1조분의 17 0이잖아 거의. 그 다음 1경분의 9 거의 0이잖아. 얼마냐 이거? 3분의 6이죠. 3분의 6. 3분의 6이니까 2가 되는구나. 정근선의 y좌표는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3하고 6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최고차이 계수만 찾아보면 됩니다. 1차식 1차식으로 만들어면 최고차이 계수만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구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정근선의 x좌표가 3이고요. 정근선의 y좌표가 2니까 이렇게 돼서 3,2를 정근선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직각삼각선이잖아요. 직각삼각선이면 1번 이렇게 그렸거나 2번 이렇게 그렸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다. y좌표 구하기 편하니까 x는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9분의 17이야. 9분의 17이면은 1점 얼마잖아. 이 정도. 또 9분의 17을 지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지. 쌍쌍이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그 쉴 거다! 쉰다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됐어요. 다 집중. 진짜 쉴 거야. 진짜야. 애초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선대칭이었지. 얘가. 이 기억이 얼마니? 1. 3x분의 1은 x분의 3분의 1로 봐도 좋으니까. 여기 1이었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도 여기 기억이 얼마? 1이었다고.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똑같다고. 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죠? 얘가 3x분의 5죠. 3을 나누면 x분의 3분의 0. 그랬던 거 아니야. 3x분의 1이었나? 1이었구나. 된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건 변함이 없다. 기울기가 1이니까 어느 선에서 내칭이냐면 y는 기울기가 1인데 3,2를 지났잖아.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는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에 3,2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뭔가요? 여기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1인 걸 잊으면 안 돼요. 되겠어요? 1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처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숫자만 이렇게 천지로 나왔을 때는 이쪽이 빨라요. 왼쪽이. 빠른데
여기가 막 K, 여기가 막 K, 여기가 뭐 A, 여기가 A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그래도 막 따져야 되거든.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는 이게 다. 여기는 변수가 등장할 때 으악! A. 변수가 등장할 때 오른쪽으로 쓰시고 원래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이에요. 숫자만 나왔을 때 여기가 편한 거예요. 좀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강민이가 채팅을 했는데 고강민 바보, 고강민 바보. 뭐. 왜 스스로? 응? 참 너희들은 흥미로워요, 아이들이. 좋습니다. 아직 때가 덜 묻어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요. 금세 이제 곧 때가 많이 묻겠죠? 때도 많이 묻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순진한 모습이 사라지겠죠? 얼굴도 썩어가고 이제 막 다크해지고 막 밝음을 잃지 마시길. 갑니다. y는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뭐랄까 5x 더하기 1 계산이 아우 계산이 지랄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됐기 때문에 계산이 지랄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돼 있어서 아까처럼 푸는 것이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 첫 번째, 정근선 교점의 x좌표를 찾자.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값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나오니까 정근선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정근선 교점의 y좌표는요. x를 손나 키우는 거야. x를 손나 키우면 y가 어디 근처로 갈까? 이거를 보는 거거든. 이대로 놓기 불편하면 분모 분자 x로 나눠요. 2 더하기 x분의 1.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하는 거야. 마이너스 5 빼기 x분의 7.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x를 손나 키우잖아. 거의 0이지. x를 손나 키우잖아. 거의 0이지. 그 이 결과가 거의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거의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정근선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잘 이해했으면 각이야. 이것분의 이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각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1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찾아보면 정근선의 교점에 y좌표가 나오는구나. 정근선을 따져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정근선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5도 정근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림 그릴 준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직각삼각선이기 때문에 정근선에 다가가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야 되므로 얘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y좌편이 있어 보이니까 y좌편만 찾을 수 있다면 확실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y좌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마이너스 7이니까 뭐 이쯤 될 겁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네. 정근선을 타고 가면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대칭이 돼도. 정근선의 교점을 구해놨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그랬더라? 1이라 그랬지?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랬지? 그러니까 선대칭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구할게요. y는 기울기가 1입니다. 지난 점이 너니까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y는 x 빼기 2분의 4니까 x 빼기 2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읽히고 가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식을 모르고 이렇게 편리한 방법만 하다가는 쌤 문제는 못 풉니다. 그 쌤 문제의 특징은 넷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이 변수야. 넷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이 변수라서 한 개 이상이 변수더라도 이렇게 풀어도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방법을 하고자 유리식에서 배웠던 거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차수를 다운시키자 그랬잖아요. 1차식이기 때문에 다운을 이렇게 시키면 돼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을 다시 씁니다. 다시 쓰시고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니까 지랄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면 되죠. 마이너스 5x고 빼기 2분의 5야. 빼기 2분의 14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분의 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빼기 7이니까. 해서 너는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 이것분의 이거 플러스라고 쓸게요.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9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것도 분석 잘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부터 꼬라봅시다. y는 2x분의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 말이지?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보이니? 바로 묶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요.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너를 그리냐 항상 분수함수 분수함수에서는 x에 대해서 1로 바꿀 수 있잖아. 분모분자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4분의 9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k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거더니 해서 이 오리지널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k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정의된 이런 함수였겠고. 근데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정문선을 찾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뭔가 좀 바보스럽죠. 이게 푸는 게 좀 바보스럽잖아요. 빨리 푸는 거 알았으니까 막 안 하고 싶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정선의 교점이 여기가 될 거고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분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아까 똑같죠? 이렇게 실제 y좌표를 찾아보면 x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7 이렇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해서 그래프 기억을 꼼꼼히 들어갈 때 그게 딱 4점 4점하고 중킬로 모의고사에서 킬러로 등장하기도 해요. 분수함수랑 무리함수를 두 개 섞어버려 그냥 섞어버려서 이차함수까지 같이 짬뽕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본 걸 모르잖아. 그러면 개형을 못 잡아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알아요. 몇 번 해봤는데 할만하죠? 할만해야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그래도 현우가 마스크를 벗어줬어요. 내가 외롭지가 않아. 쓰지 마! 쓰지 마! 나만 병신 같잖아. 쓰지 마. 어? 좋아서 그런 건데. 진심인데. 아까 주연이가 벗어줬거든요. 초반이라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고 다니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 이 익숙한 대로 하는 거죠. 나도 뭐 나올 때 그랬는데.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계속 벗고 있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쑥스럽고 뭐가 이상한 놈 같고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평tak이 아닌데 그렇죠. 가요. 정근선 교점의 x좌표 불러봐. 옳지. 마이너스 3분의 1. 이제 x로 나누는 거 안 할게. 정근선 교점의 y좌표 얼마? 옳지. 2. 역시 이게 가장 머릿속에 탁 틀어박히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2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이게 2가 되겠네. 정원선 교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직계상부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지. y좌표는 있어 보입니다. x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이쯤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립시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1이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빨리 할 수 있어요. 결론이죠. 숫자로 돼 있을 때는 얘를 못 이겨. 제일 빠른 거야. 이거 못 이기는 거야. 숫자로 돼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야. 변수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변신시킨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다시 쓴다. 여기에다 대고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6x 빼기 2야. 빼기 2니까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이것분에 이걸 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분의 7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3x분의 7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분모를 0대기에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 그게 평행이동한 모습을 알 수 있거든. 이거 변신시킬게.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거야.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바꾸면 되고 분모를 0대기에는 x값만큼 평행이동하게 된 거란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고 숫자가 2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릴 거예요. 이걸 그릴 건데 이대로 그냥 그리셔도 상관없고 분모의 개수를 x로 놓고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두면 바로 보이게 되죠. k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너는 2, 4분면과 4, 3분 정의된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됐어. 이쯤 했으면 됐어. 네 번째요. 역함수. 분수함수는 역함수가 있어. 됐죠? 생각해보니까 특이하죠. 불연속 함수인데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있다. 특이합니다. 역함수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볼게요. 한 번만 해보면 돼. 두 번만 해보면 돼. 역함수 구하기. 별거 없어. 일단 노멀 모드부터 가죠. y는 3x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1 이 정도 이걸 할게요. 너 역함수를 구하래요.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도 1대1 대응이 되는 건 분명하다. 역함수는 당연히 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yx 대칭을 해. x는 3y 빼기 4 분의 5y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지금 구한 거라고 y는 x 대칭을 해버렸으니까 역함수를 구한 거지만 y만 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찮습니다. 이쪽 보내요. 3xy 냅둬도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5y 더하기 1 만들어 놓고 y는 어쩌고 써야 되잖아. y를 묶어. 여기는 3x 빼기 5 4x 더하기 1 그렇겠죠. 따라서 y는 3x 빼기 5분의 4x 더하기 1로 쓰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묶을 수 있겠니? y는 x 대칭해서 y를 묶으면 돼. y는 x 대칭해서 y를 묶으면 돼. y는 x 대칭해서 y를 묶으면 돼. 그건데 얘가 말이에요. 대학교 2학년 과정 지금은 대학교 2학년 과정이 선형대 수학이고 니들이 한 5수 정도 할 때쯤에 행렬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행렬을 배우면 한 방에 끝내는데 집중. 예를요. 컴퓨터 하는 사람은 알 텐데 코딩하는 사람은 행렬 듣지 않았니? 매트릭스 행렬 코딩 해본 사람 C 해본 사람 요즘 애들은 다 아는 걸로 아니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고서 잘하 코딩 잘하는 사람은 밑에 코딩은 돼. 뭐 네가 코딩을 해. 걔 시키면 되지. 괜찮아. 하다 보면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매트릭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매트릭스로 써보면 행렬로 써보면 5, 1, 3, 마이너스 4가 돼. 나도 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때 얘를 주대각선이라고 부르고 주대각선. 한번 따라해봐. 주대각선. 다시 주대각선. 이거야. 여기가 주대각선이야. 그래서 무슨 역행렬을 구하고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뭐를 해서 이제 뚜닥뚜닥 풀어가는 건데 모르잖아 지금. 대학교 2학년 과정이라 그랬잖아. 이제 결론만. 주대각선 순서 바꾸고 뭐 바꿔? 순서 바꾸고 뭐 바꿔? 뭐라고? 순서 바꾸고 뭐 이게 잘 빨라. 다시 뭐라고? 순서 바꾸고 뭐 바꿔? 주대각선 순서 바꾸고 뭐 바꿔? 좀 빨라. 많이 빨라. y는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4x 플러스 1. 3x가 되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게 되고. 한 방에 그냥 가죠. 주대각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꾼다. 주대각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꾼다. 주대각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꾼다. 코딩 하려면 행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죠.
이제 마지막 연습 하나 더 하고 이제 공부합시다. 마지막 마이너스 3x 플러스 2 7x 마이너스 11 너희 역함수를 구하세요. 일단 참고로 x 숫자 이런 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대각선. 뭐 하라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꾼다. 됐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이게 역함수인데요. 만약에 미쳐가지고 이제 답답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또 있죠. 나빴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1 더하기 7x로 쓰여져 있는 식을 갖다 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x의 기준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7x 마이너스 1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줄여서 순서 바꾸고 그냥 되겠어요. 이게 역함수인데 분모 문제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3x 더하기 7분의 2x 더하기 1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그러면 됐다. 숙제는요. 오늘 복습하고 지금이죠. 지금 복습하고 오늘 문제를 푸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그날 배운 거 그날 해야 돼. 니네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봤니?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 곡선 뭐 이런 거? 못 들어봤니? 사람이 책을 읽거나 지식이 쌓여도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하루 지나잖아. 20%도 안 남아. 10% 정도밖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빡대가리라서 그래. 되게 급격하게 많이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복습은 바로 하는 게 좋겠다. 오늘 수원하고 여기 수학과를 들어놨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죠. 수원을 2시간 수업했으니까 최소 30분 이상은 복습해야 될 거고 우리 수업도 좀 했으니까 복습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워크북이요. 워크북은 페이지로 할까요? 번호로 할까요? 번호로 할게요. 484번부터 유리식부터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유형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개 많어. 나빴죠? 개 많어. 484페이지, 484번부터 이렇게 많다고? 576번까지 있는 거. 오르봐요. 얘는 좀 별로 없어요. 애초에 이게 만들기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거는 내가 강의를 하면서 질문 받아가면서 할 교재고 워크북 혼자 하라고 만든 교재예요. 알고 있죠? 네, 그겁니다. 워크북이 원래 없었어요. 없는데 투툴대더라고. 선생님 문제 좀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뽑아줬더니 뭐 뽑아줬다고 지랄하고 귀찮아하고 만들었죠. 얘는 적습니다. 적어야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애를 싫어하는데 페이지로 할게요.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2-1번이거든요. 140페이지 빼면 게 없어요. 저게 뭐 있다고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페이지 143페이지까지 적죠? 2-14번까지 이거를 먼저 하시고요. 여기를 두 번째로 하시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 분수함수에서 절대값 함수가 좀 헷갈릴 거예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 함수 정리 한번 쫙 하고요. 이 맨 마지막 문제가 절대값 함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무리식과 무리함수 좀 나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실 거는 복습 먼저. 복습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합시다. 시작. 그거는요.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틈틈이 해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학